이 시간입니다. 봄이 왔죠. 엄청 따뜻한 날씨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통장에도 봄날이 오고 인생이 피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죠. 아, 이번 주에도 행동경제학 관련 내용 살펴보고 또 투자 성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의 정리예요. 이제 8장 정리하고 나면 이 책의 정리로 마지막 한 챕터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번 정도 영상을 올리면 이 행동경제학 관련된 책은 끝날 것 같아요. 자,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정리, 8장의 정리가 이렇게 여덟 번째 조언이라고 나와 있고요. 뭐 책 단이 끝날 때마다, 장이 끝날 때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부자 못 된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한번 뭐 살펴보죠. 일단 뭐 충동 소비한다, 그다음에 우울할 때 쇼핑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죠. 부자 되기 어렵다고 하죠. 부자들은 이런 걸 가끔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런 걸까요? 여튼 그리고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연장된 품질 보증서를 구매하거나 추가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 요새 요거 아이폰이나 뭐 고급 맥킨토시 이런 것들을 살 때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언급되고 그런 것 같아요. 또 투자한 돈이 당장 필요하지 않음에도 주가가 떨어지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렇죠. 당장 쓸 돈도 아닌데 그때 또 반응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 한 번 성공한 투자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넘어서까지 잡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게 뭐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삼성전자 주식이 뭐 9만 원이 된다. 그러면 뭐 적정 가격이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격을 넘어서도 야, 이게 10만 원 안 갈까? 10만 원 넘으면 11만 원 안 갈까? 계속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면 그것도 틀린 거라는 거죠. 적절히 익절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계획한 것보다 더 큰 돈을 정기적으로 상품 서비스에 쓰곤 한다. 뭐 요즘은 자동차 할부도 구매이자 구독이기도 하니까 어, 뭐라 그럴까요? K5 최고급형을 사느냐 아니면 그랜저 엔트리를 사느냐 뭐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그 돈을 좀 더 예상보다 많이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만하다. 이런 성향들이 있으면 부자 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의 내용에 해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이제 감정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정 해소를 위해서 쇼핑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오늘의 감정적 변화가 내일의 더 나은 삶을 준비시켜 주는데 또 필요하기도 하다는 건 인정할 만도 합니다. 뭐 지식은 본능적이거나 감정적인 사고방식을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죠. 때로는 우리가 뇌가 밀고 당기는 방향에 대한 제시를 도와줄 든든한 시스템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감정도 필요하고 뭐 지식도 필요하고 그런데 좀 현명하게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하나 볼게요. 맑은 날과 흐린 날,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이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맑은 날에 하는 답변과 흐린 날에 하는 답변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이 주식의 가격이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에 대한 확신을 물어보는 전화를 건다고 전제했을 때 비가 오는 날에 대한 답변과 맑은 날에 대한 답변 어느 쪽이 더 긍정적인지는 여러분도 느낌이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를 방지하는 해결법이 있죠. 날씨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 곳에 있는 분들은 어떤 적정선보다 좀 부정적인 방식으로 평가를 하죠.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거기 날씨가 어떤가요? 라고 먼저 묻고 나서 대화를 시작하면 날씨 때문에 판단 미스를 일으키는 답변을 잘 안 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햇빛이 쨍쨍한 곳에서 주식 가격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마냥 긍정적인 걸로 얘기하지 않고 날씨가 맑죠. 네, 오늘 날씨 좋아요. 그리고서 주식 가격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주식 가격이요? 뭐 날씨는 좋지만 주식 가격은 적정선에서 멈추겠죠. 뭐 이렇게 답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내서 말하기로 반사신경을 깨우고 어, 본능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챕터에 대한 내용이 그새 지워졌네요. 큰 소리로 말하라. 이게 어떻게 지워졌었네요. 네. 네. 그다음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라라는 게 있습니다. 버핏이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거기에는 버핏이 구매하는 주식에 대해서 6가지 원칙이 적힌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잘 정비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감정의 불안정함을 제거하는 거의 제 모터가 있어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버핏은. 그래서 짧고 합리적인 체크리스트가 시간적, 금전적 낭비거리를 잊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한 소비라는 삶 속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참고로 워렌 버핏의 동반자 찰리 먼거가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굉장히 팬이랍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체스 게임처럼 하라. 경제 활동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이제 그 논란 반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기 뭐 이런 거죠. 경기. 빠르고 긴박한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걸로는 되게 좋은데 이게 이성적 판단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체스 게임처럼 하기 위해서는 최악을 예상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거를 의사결정 체스라고 한대요. 디시전 체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의 핵심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라는 다양한 가능성을 대비해서 게임을 풀어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주식 브로커, 증권 중개인, 뭐 그리고 보험 설계사, 부동산 중개 이런 것처럼 투자나 자금 운용에 관한 것들에 상담을 하러 갈때 소비자로서는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죠. 어디까진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만큼은 안 돼. 집이라고 하면은 내가 뭐 5억까진 가능한데 그 이상은 내가 대출금 낼 수 없어 라든가 생명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면 월에 한 200 정도 되겠는데 그 이상은 내가 어떻게 못할 거야. 그 정도는 넘지 않기를 원해.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담해 준다는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예상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생각을 해두라는 게 이제 의사결정에 대한 체스 게임 같은 건데 사실 이 사람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플랜 A부터 Z까지 쫙 만들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이 있죠. 네. 그런데 모든 상황을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예상을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예상 외의 일이 생겼을 때 내 예상 답안과는 다를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딱 의외의 순간에도 딱 이성적인 대응력이 나오게 된다라는 게 또 이런 연습의 순기능이라고 합니다. 다음,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유념하라라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유명하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용도로 장단점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용했대요. 그 종이를 반 딱 나눠가지고 왼쪽 오른쪽에다가 장점과 단점을 나누어서 적고서 그 왼쪽 오른쪽에 장점에 대응하는 단점, 뭐 단점에 상응하는 장점을 서로 이렇게 상기하면서 지워갔다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얽매이지 않고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뭐 그런 게 또 게임처럼 즐거웠었고,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하면 뭐 이 답을 풀어낼까라는 고민하는 상황에 프랭클린 템플턴 이 사람은 프랭클린 템플턴이 아니죠? 벤자민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이 음, 게임처럼 일들을 처리해 나갔던 그런 노하우를 여기 책에서도 언급해주고 있네요. 그다음 아, 뭔가를 그냥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니까 뭔가를 그냥 하지 말고 이 의미가 심장하죠. 뭔가를 그냥 하는 거는 저기 위에 있었던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날씨가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감정적 대응, 감정적 대응과 비슷하죠.
그냥 하는 거, 본능적으로 하는 거 하지 말고 일단 멈춰. 이성적으로 멈춰.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좀 멈췄다가 행동해. 이런 내용이죠. 네, 사람들이 가격이 하락하는 주식, 야, 이거 볼 때 마음이 쫄리잖아요. 그 대응이 쉽지 않고요. 또 마트에 갔는데 가격을 막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거예요. 한정판 세 분에게는 뭐 70% 할인으로 드립니다. 이러면 그 얘기를 듣고서 발이 안 떨어지기가 또 고개를 되돌아보기가 안 되돌아보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죠. 자, 어쨌든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자,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민첩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것들을 미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숨을 좀 쉬고 한번 생각한 다음에 행동을 해라. 그래서 긴박감을 덜어내라. 그러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8장의 내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요 중에서 가져가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라. 내 감정에 대해서 리프레시 해주는 거, 그다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좀 명확히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고민되면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나누어 적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현명할까 좀 게임처럼 접근하는 것, 그리고 장단점을 유념한 이게 그 내용이었군요. 그 다음에 그냥 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용해 볼 만한 내용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꾸준하게 뭔가를 해나가야 수익을 내는 것이 투자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피어슨 포트폴리오 운영 성과와 함께 경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3월자로 피어슨 포트폴리오 성과가 복구가 되었고요. 리뉴얼 되었고요. 이 파란 그래프 끝에 올라가다가 요만큼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좋았다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게 3월 말이었으니까 한 뭐 2, 4분기 정도 되면서 다시 요 파란색의 우상향 그 방향성은 계속 다시 유지하는 쪽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고요. 4월 1일까지 502일간의 운영을 했고요. 금액가 중 수익률로는 17.56%, 연평균 수익률로는 11.87%의 성과를 냈는데 지난 주간 대비 자산 가치가 0.73% 하락했어요. 이거는 이제 환율 변동도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금과 주식 가격이 좀 내려가는 것들이 이런 상황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아, 이게 3월자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피어슨 포트폴리오가 거의 처음으로 12%의 수익률을 놓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시다시피 이쪽 수익률로는 조금 더 높죠. 그래서 사실 이게 실제 운영하고 벤치마크하고 저희 잘 맞아 떨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것 확인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마감일 대비 다우존스가 0.12% 떨어지고요. S&P 500이랑 나스닥이 약간씩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경제 성장이 굉장히 놀라워요. S&P 500 지수의 12개월 연속 4 DPS가 이제 계속 상승 중이에요. 지금 뭐 전쟁도 있고 뭐 그런데 부동산 가격도 계속 상승 중이고 더군다나 2월 미국 소비자 지출 PCI, 소비 지출 PCE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6.4% 올라갔어요. 이게 40년 만에 최고치라는 거죠. 돈을 무지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리고 근원 PC 물가의 연간 상승률도 5.4%로 전월 대비 상승했어요. 자,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원유 가격 상승 등의 이런 뭐 원자재 문제까지도 다 뚫고서 이루어내는 수치라서 사실 이거 너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인 거죠. 이렇게 강력한 미국 경기 체력이 있음을 확인한 상황인지라 페드는 뭐 50bp의 금리 인상이라는 빅 스텝을 한 번이 아니라 뭐 그 이상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한참 S&P 500이 전고점 대비 거의 뭐 십몇 퍼센트 가까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전고점 대비 한 5% 정도만 떨어진 상태로 많이 복구가 되었죠. 음. 뭐 그렇지만 요번에 금리 인상 때문에 또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강력한 우상향에 대한 체력을 검증해 온 미국 증시 약간 떨어지면 그거는 또 이렇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로 다가올 뿐입니다. 늘 우상향하는 미국 증시에 투자한다는 것 참
예, 약간의 지루함조차 느낄 만큼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재미있는 우상향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꾸준한 투자로 좋은 성과 내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